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살포한 이른바 쓰레기 풍선의 피해가 전국에서 2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도내에서도 정성과 영월, 원주, 홍천 등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우리 군을 중심으로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는데 정부는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풍선을 발견할 경우 119에 신고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내 교통망이 적지 않게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와 철도 여건이 열악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강원도의 SOC 확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철도 사업 진행 상황을 홍한표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승용차로 철도역까지 가려면 평균 33분이 소요됩니다. 전국 평균인 25분보다 약 8분 정도가 더 걸리는 셈입니다. 산림 면적이 80%를 넘어서고 인구가 적어 철도를 놓기 어렵고 이는 다시 산업 발전이 더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강원도 내 국회의원 8명이 철도망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같은 까닭입니다.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예타 조사 기간이 연장됐는데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만일 예타를 통과하면 올해 말 완공되는 포항 삼척 간 동해선, 2027년 완공 예정인 강릉 고성 제진 간 동해 북부선과 연계해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안을 잇는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경기와 강원을 동서로 잇는 철도망 구축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가 2027년 완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99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역시 2027년 완공 예정인 여주 원주 복선철도는 강릉에서 서울, 강원과 충북, 경북을 잇는 핵심 교통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SOC 사업을 전국 사업을 하다가 목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도시를 잘 살게 만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서 전국 어디서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기에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원주 만종 복선전철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쳐 연내에 예타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 철원선과 태백 영동선 등 7개 신규 일반철도 사업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춘천, 원주로 이어지는 GTX, B, D 사업 반영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순환철도망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노선을 일반철도 건의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광역철도는 수도권 정부에서 발표했던 GTX 노선하고 일치되는 거죠. 강원도는 10제형 철도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강원철도 SOC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알리 총리가 오늘 자매 도시인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알리 총리는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참배한 뒤 한국전 참전 전시관을 관람하고 방문을 환영하는 부채춤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알리 총리는 지난 2019년에 에티오피아 총리로 취임했고 접경국과의 평화 증진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보다 0.03%가 오르며 7주 연속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 지수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0.03%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시군별로는 속초가 0.21%, 춘천과 원주는 각각 0.12%, 동해는 0.06%가 올랐습니다. 반면 외지인의 투자 영향이 많은 강릉은 1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0.21%로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멸종위기종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데요. 이런 멸종위기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증식하는 횡성의 한 연구소에서
소똥구리와 금개구리 같은 멸종 위기종 개체 5마리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금빛 줄무늬가 선명한 금개구리가 귀뚜라미를 잽싸게 낚아채 입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개구리치고는 점프 능력이 떨어지고 사냥도 잘 못해 멸종 위기종이 된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무색한 사냥 실력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애기뿔 소똥구리 7마리는 소똥 안으로 몸을 숨기고 금세 자취를 감춥니다. 조금 더 덩치가 큰 소똥구리는 암수 2마리가 힘을 합쳐 동그랗게 뭉쳐진 소똥을 부지런히 옮깁니다. 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소똥이 귀해져 멸종 위기에 내몰린 건데 몽골에서 들여와 증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나비 1마리. 날개는 다 여물지 않았지만 붉은 점이 선명합니다. 성인이 된 개체는 자신에게 최적으로 설계된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날갯짓합니다. 하루에만 70마리가 넘게 태어나고 있고 현재 개체 수는 1200마리를 넘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붉은 점 모시나비입니다. 한때 개체 수가 30여 마리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물속 최상위 포식자 물장구는 덩치가 몇 배는 더 큰 황소개구리를 커다란 앞다리로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촉수를 꽂아 소화액을 주입하고 먹이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연구소는 붉은 점 모시나비, 소똥구리, 애기뿔 소똥구리, 금개구리, 물장군까지 5종류의 멸종위기종 증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멸종위기종은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특별 기획전을 통해 일반에 개방됩니다.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도 완성이 됐고 개체 수도 충분히 됐고 그래서 많이 보시라고 저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별 기획전에선 멸종위기종을 직접 만날 수 있고 15만 점의 곤충이 보관되어 있는 곤충박물관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특별 기획전은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2024 춘천 마임축제가 개막 엿새 만에 관객 13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오늘 폐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물의 도시 아수라장을 주제로 한 물놀이로 시작한 이번 축제는 네덜란드와 브라질 등 8개 국가에서 마련한 공연이 펼쳐지는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마임축제 공연과 연계해 춘천에서 나흘 동안 진행된 문화도시 박람회 또한 관객 2만여 명이 찾는 등 성황리에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달 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 가운데 태백시가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태백시는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강원도와 협의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해 조만간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사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 감소와 증감률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지정 요건 기준에 못 미친 태백시의 심의 과정에 폐광 지역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최대 5년 동안 연간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FC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완파하고 하루 만에 다시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강원은 오늘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16차전에서 전반전 송중석과 야구의 연속골에 힘입어 후반에 한 골을 만회한 제주를 2대1로 꺾고 어제 수원FC에 내줬던 4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강원은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거친 뒤 오는 15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치열하게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원FC와 리그 17차전을 치릅니다.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강원 환경감시단이 원주 서곡천 일대의 생태교란 중 식물 제거에 나섰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단 회원 10명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의 서곡천 일대 1km 구간의 천변 등에서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걸로 알려진 외래 식물을 제거하고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환경의 날은 지난 1972년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회의에서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